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 특허그룹교회 박소연 변리사입니다. 여러분들 변리사라고 하면 상당히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고 계신데요. 그 변리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부터 그 다음에 실제 변리사에 합격한 전연차 수습 변리사들까지 뭐 변리사의 연봉이 어떨까, 그리고 내 연봉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 특허그룹 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리사님들이 사실 다른 사무실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이직해오신 경력들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그래서 두 변리사님들 모시고 실제로 변리사들의 연봉이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만큼 연봉을 받았을 때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일과를 보내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계시는 백경수 변리사님 그리고 유지원 변리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경수 변리사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백경수 변리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경수 변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재원 변리사입니다. 네. 첫 단체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많이 어색하네요. 네, 좀 많이 어색하네요. 네. 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그러게요. 뭐 변리사 연봉은 항상 그 신문 기사 1위다라고 하는 그 기사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변리사 하면 정말 고소득 직종이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좀 착각이랄까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현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쵸. 네. 혹시 그러면은 준비하실 때 어떤 언론에 나온 네. 연봉 기사들 보고 준비하셨을 텐데 혹시 얼마로 보고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좀 둔감한 편이어서 변리사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리사를 합격한 선배가 있었는데 수습 변리사 연봉이 그때 당시에 2005년이었죠. 네, 2005년에 3,500 정도다. 저는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3,500. 그 외에 뭐 신문기사에 나왔던 전문직 고소득 순위라던가 이런 얘기는 전혀 모르고 저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서울대 전기과 나오고 3,500. 예, 그거에 혹하셨다. 그 당시에 그랬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학사를 졸업하고 S전자라던가 뭐 이게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받는 연봉이 이제 4천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전문직이라는 메리트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비슷한 연봉이면은 한번 시험을 준비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경로는 다 다른데 네. 사실 저도 5억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준비했거든요. 5억이면은 포르쉐를 타겠구나. Every mile. 서울에서도 강남에 뭐 한 1, 2년만 일하면은 강남에 집 사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준비를 했는데 얼마인 줄 알고 시작하셨어요? 저도 그런 그 5억 뭐 얼마다 그런 기사를 보고 시작은 했는데 진짜 5억 얼마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연봉이 높나 보다 대충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지, 그때 뭐 많이 생각한 게 의대 진학을 생각할 때도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몰랐고, 요즘엔 그래도 이제 대충 의사 돈은 어느 정도 버는구나 이 정도의 좀 감이 생긴 것 같은데 20대? 네, 그때는 진짜 어떤 직업이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 감이 진짜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많이 버나 보다 막연한 그런 생각 정도만 했죠. 네. 그쵸. 뭐 사실 저는 약간 결정타를 날린 게 있었는데, 이제 5억이다 라는 어떤 기사를 보고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변리사 하려고 학교를 갔어요. 그냥 공대에 진학을 딱 했는데 같이 온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자기 사촌 누나가 변리사 시험에 이제 막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대요. 근데 그때 그랜저를 샀다는 거예요. 그랜저. 부의 상징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뭐 벤츠, BMW 이런 거 뭐 안 돌아다니고 뭐 갑자기 막 뭐 2년 차에 그랜저를 샀다고 하니까
난리 났고. 사실 뭐 저희 부모님만 해도 소나타 한 대 사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럼요. 그런데 2년 일했는데 그랜저를 탄다 딱 이 얘기를 듣고 야 거의 뭐 이제 뭐 경주마처럼 된 거죠. 이제 옆을 보는 옆에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제 변리사로 이제 직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일을 뭐 많게는 뭐 적게는 7, 8년, 많게는 뭐 10년 이상 해오셨는데 그럼 이 변리사 연봉 5억의 진실에 대해서 이다 아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아니다. 아니다. 네, 좀 아니죠. 아니다. 네. 그렇죠. 저도 아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는 게 있을까요? 그 변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뭐 큰 사무소, 뭐 작은 사무소 이렇게 정성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큰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연봉 테이블이 있습니다. 한 5년 차 정도까지는 연봉 테이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은 사무소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차 범위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5년 차가 됐을 때의 그 큰 사무소 이제 이름 있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만한 그런 사무소들이 있는데 5년 차 정도 됐을 때 제가 알기로 이제 연봉이 1억이 안 됩니다. 그 세전 연봉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제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변리사 이제 13년이 됐는데 일단 연봉이 5억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고요. 일단은 턱없이 부족하고 근데 연봉이 5억이 안 되시는데 예. P사의 자동차를 타시죠. P사가 뭔가요? 그 자동차를 좋아하고 로망만 있으면 그 차 안에서 숙식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살 수 있다. 강남에 태북에 아파트 단체 있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연봉 5억 6천이 왜 나왔는지를 우선 그 얘기는 뭐 해줄 수 그쵸. 있잖아요. 그 5억 6천이 왜 나왔나? 그 왜 나왔는지 유별사님. 사업자당 매출이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쵸. 사업자당 매출로 계산이 되죠. 네. 그러니까 특허사무소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개업을 변리사 단독 개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관리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실무하는 변리사 또는 실무하는 다른 이제 그 스태프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개업을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총 이제 돌아가는 인원은 최소 3인 또는 한 5인 정도가 될 텐데 그거를 묶어서 변리사 1인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평균 소득이 5억이라고 그 신문 기사에는 그렇게 집계가 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5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이 있고 그거를 딱 보시고 변리사라는 직업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그 다음에 소득 이건 좀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연봉이라는 게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어깨 그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 최근에 그 한양대학교죠. 아 네. 그렇게 네. 뭐 어쨌든 그 뭐 비슷한 컨텐츠가 있었다. 최근에 뭐 사실 변리사 연봉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올라와서 정말 단시간 내에 조회수를 뭐 10만회, 20만회를 넘어가는 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사실은 저희 후배들이지만 뭐 아껴줘야 될 후배들이긴 하지만 이제 시험에 갓 붙은 변리사 합격생들이 변리사 연봉에 대한 얘기를 막 한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거 그쵸. 보시고 나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무슨 생각했냐면 그거 가지고 막 까겠다고 해서 영상 찍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들이 뭘 알길래 그치, 지들이 뭔데? 그쵸. 글자 하나 안 써보고 출장 한번 안 가보고 뭔 연봉 타령인가 뭐 이런 그쵸. 일반적인 수준이죠. 그분들이 아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희망사. 근데 뭐 그게 또 요즘 또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또 맞는 말이 있긴 거의 하지. 뭐, 그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매년 1,000만 원씩 온다. 아하, 매년 영원히. 그러니까 연봉이 어쨌든 되게 통상적으로 받는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정해져 있긴 하니까 분명히 요즘에 뭐 수습 연봉이 얼마라고 했죠? 수습 연봉. 요즘에 수습 연봉. 요즘에 수습 연봉은 4,000만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 5천만 원, 5천만 5천만 원 원. 내외 정도로 많이 받네요. 좀 정해지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동기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 변리사 동기들이 이제 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봉을 이제 어렴풋이 좀 귀띔을 들었어요. 김. 김. 그래서 코. 코, 코. 그쵸.
김코리.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는 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업하지 않는 이상 그 굉장히 그 연봉 차이가 크지는 않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액수를 뭐 범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월 이제 채후로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 정도다. 1,000. 1000이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세후 1,000이면 많이 받는 그쵸. 거죠. 네. 연봉으로 치면은 거의 1억. 회전으로, 근데 회전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변리사가 그렇죠. 10년 차가 넘으면 뭐 진짜, 굉장히 진짜 많이 돈 많이 벌고 막 그런 줄 아니까. 버는 줄 아시고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사실 그 김코리에서 10년 이상 계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거의 네, 그 사무소의 삼엽충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그 회사에서 그만큼 인정받고 보낼 수 없다. 그럼요. 라는 사람이 대신에 되어야 그건 있습니다. 예, 김은 좀 다른데 다른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가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은 이제 그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뭐 배당 수익은 또 별도이긴 하겠죠. 예. 네. 근데 리가 리인인가? 정신 나가. 리엠모 아니에요. 심플하게는 고용이 세전 1억 이상은 사실 뭐 힘들다. 좀 힘들긴 하다. 힘들다. 이렇게 뭐 봐야 되잖아요. 뭔가 좀 특별한 포지셔닝이 되었거나 뭐 그러지 않은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1억 준다. 넙죽 받아 먹었다가는 또 거의 뭐 이상한 일을 또 당하게 되죠. 굴러 먹어야 돼. 일만 하다가 끝나는 그렇죠. 거의 뭐 그런 거죠. 이 네. 생산성을 좀 따져볼 네. 필요가 있어요. 네. 의사와 변리사의 생산성을 비교해 의사가 여기서 왜 나오죠? 지금 연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어오느냐가 우선 첫 번째 중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연봉이 정해지니까 변리사의 생산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본인의 생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아주 뛰어나죠. 참고로 제가 7년 동안 같은 팀에 있었는데 뛰어나죠. 뛰어나죠. 네, 뛰어나죠. 네. 생산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출원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처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죠, 연봉의 리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렇죠. 뭐 내가 연봉 5억 벌고 싶다. 그러면 명세서 한 건 쓰는데 100만 원 받았다. 1년에 명세서 500개 쓰면 됩니다. 돈이랑 인생이랑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연봉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사실 뭐 5천에서부터 1억까지 뭐 이런 타임테이블이다, 또 언론 기사가 이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좀 해봤는데, 그럼 변리사라는 직업이 연봉에 비해서 갖는 뭐 매력이나 장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잠깐 이건 또 다른 콘텐츠는 아닌가? 또 다른 목차로 하자,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 이제 변리사들의 연봉에 대한 정말 좀 가감 없이 저희들이 그 진실에 대해서 또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봉이 다가 아닙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게 연봉으로 고르는 것도 아니고, 뭐 가면 갈수록 욜로족이다, 뭐 가르페 디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면서 변리사들 중에서도 사실 일에 미쳐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보다 사실 자기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허 사무소가 아닌 다른 어떤 형태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 가지고 직업 골라서는 안 되고, 그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일한 만큼 정말 정직하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끝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뭐 특히 후배들을 위한 영상이잖아요. 네. 이제 저희 후배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을 해주고 싶으신지. 네. 후배라 하면 변리사 후배인가요? 뭐 수험생도 수험생이죠. 포함이죠. 네. 예비적 후배들이죠. 예비적인 잠재적 후배. 네. 네. 일단 2단 3단 수험생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변리사라는 직업이 일단 저희 때는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시험 합격을 했는데 그때는 경쟁률이 굉장히 셌습니다. 지금 많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어려운 시험을 붙었다는 얘기죠. 좋으시겠네요. 수험생분들 또는 이제 변리사 1, 2년차 전연차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다. 자기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무소들이 또 있습니다. 또는 나는 좀 공무원처럼 그냥 앉아서
그냥 데스크 업무만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런 스타일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허 사무소들이 또 있고요. 예, 나는 뭐 굉장히 일찍 퇴근하고 가정일에 좀 충실하고 싶다. 뭐 이런 뭐 대신에 연봉은 좀 낮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리사가 과학기술 쪽을 다루고 그쪽으로 컨설팅을 하는 그 직업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그 기관들이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시험 합격하기 전이랑 후랑 또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뭐 난 돈 많이 벌 거여서 변리사가 됐을지라도 뭐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측면이라던가 이거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변리사라는 직업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추천을 한다라고 결론을 좀 짓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평소에 보던 거랑 다르네요. 네. 그다음 뭐 유변리사님 후배들한테는 뭐 특별히 해줄 말이 있나 사실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변리사를 뭐 엄청나게 추천한다 그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또 안 좋다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 장단점이 다 있는 직업이라서 자신의 적성이나 자신의 뭐 미래 꿈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입니까? 네. 네, 뭐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변리사라는 직업의 장점은 연봉보다는 어쨌든 백변리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으로서 다른 전문직과도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적성에 맞춰서 어떤 직장이나 업무 환경을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뭐 퇴직 시점이나 이런 거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또 뭐 변리사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뭐 그런 얘기들을 또 한 번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변리사의 장단점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끝! 인사.